자, 지금부터 전개 방식, 전개 구조 파악하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이 한번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짧은 거 하나 간단하게 좀 해볼 텐데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짧은 문단 안에서 세부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고 구조화가 되어 있는지 한 문장 한 문장 따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부 내용들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분석을 해보시고 그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구조도를 한번 간략하게 그려보십시오. 힌트는 표지를 참고하시면 굉장히 좀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세요. 네,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역사의 연구는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색깔을 좀 바꾸고 즉 구체적인 과거 사실에 대한 구명을 꾀하는 것이 역사학인 것이다. 역사학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가 지금 나와 있네요. 가령이라는 얘가 또 나와 있습니다. 즉 밑에 설명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과거 사실을 꾀하는 것이 역사학이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 대한 예시가 이제 밑에 나오겠죠. 고구려와 한족의 투쟁을 고구려라든가 한족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빼버리고 단지 자주적 대제국이 침략자와 투쟁하였다고만 서술해버린다면 그것은 한국사일 리가 없다. 간단하지만 뭐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그 다음 요컨대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쓱 보면 또 가령이라는 게 나오네요. 결국은 이 네 가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갖다 우리가 파악을 하면 구조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일정한 시대에 활약하던 일정 집단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서술을 빼면 그것은 역사일 수가 없는 것이다. 아까 보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죠. 아까 전에 첫 번째 제시되었던 게 구체적인 과거 사실 자체에 대한 구명인데 여기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지만 같은 내용을 지금 똑같이 이제 반복을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일정 집단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서술을 빼면 그것은 역사일 수가 없는 것이다. 뭐 A 다시쯤 되겠네요. 또 가령 하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화백회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귀족의 회의가 있었다라고만 한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설명일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사 연구에 대한 어떤 성격,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정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냐면 역사 연구는 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 연구는 뭐를 추구하는 것이다?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이고. 개별성 추구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 지금 표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쉽다고 했어요. 연결관계를 그려보면 즉 가령, 요컨대 가령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상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따로 이제 나열이 돼 있다는 점에서 이제 구별을 좀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이 즉 이하가 되겠죠.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거기에 구체적인 과거 사실에 대한 구명 그리고 구명이 아니다. 이상한 단어가 써있네. 규명 오타가 났네요. 규명 밝힌다는 뜻이죠. 그죠? 어떤 사실을 갖다가 명명백백하게 밝힌다는 뜻을 가진 게 규명인데 지금 오타가 났어요. 구체적 사실을 규명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가 이제 3번 가령 밑에 나오는 그 고구려와 한족과의 투쟁을 갖다가 서술한 그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요컨대 밑이죠. 요컨대 밑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구체적 활동에 대한 규명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가령 부분에서 화백회의를 예시로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결국은 2번, 3번 하나 세트, 3번, 4번 하나 세트 해가지고 요게 이제 같은 내용이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간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제 나열되어 있는 같은 층위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중심 내용은 뭐 역사 연구는 구체적 집단의 구체적 활동을 규명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연습 문제, 이게 이제 본 게임이겠네요. 요거를 한번 같이 활동을 해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문단 번호를 지금부터 좀 매기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매겨봅시다. 일단 여기 1문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문단. 그 다음에 그러나부터가 3문단. 그 다음에 그런데부터가 4문단. 그 다음에 오늘날부터가 5문단 해서 5문단으로 총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5문단의 각 문단별 어떤 중심 내용을 좀 찾아보시고 연결 구조도를 한번 지금부터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사회란 여러 가지 견지에서 개념화되고 규정되고 있다. 일단 뭐뭐란 하고 지금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보조서가 나왔죠. 정의의 보조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와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 글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화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산업 구조에서 지식 정보 산업을 포함하는 3차 산업의 취업 인구가 50%를 넘을 때, 이게 이제 조건인 것 같아요. 3차 산업 취업 인구가 50%를 넘을 때 그 나라는 정부와 사회로 들어간다는 견지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1957년경에 정부와 사회에 진입했고 한국도 1984년경에 이에 진입한 셈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와 사회에 대한 정의가 일단 처음에 나오네요. 그죠? 한편이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한편. 화제를 지금 바꿔주고 있어요. 땅이 제일 중요했던 농경사회, 자원이 제일 중요한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정보가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가 정부사회라는 관점도 있다라는 거니까 두 번째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첫 번째 관점, 3차 산업의 취업 인구가 50%를 넘을 때라는 게 이제 정보와 사회를 정의하는 첫 번째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 개념으로 정의할 때 지식 정보가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가 정부와 사회라는 관점도 있다예요. 요거에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요게 두 번째 어떤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즉이라는 말 뒤를 보면 또 명확하게 또 정의가 되겠네요. 지식 정보의 생산 처리, 저장 전달이 가장 활발해지고 중요한 사회를 말한다. 뭐 같은 내용을 똑같이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나 뭔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아마도 가장 구체적으로 정보 사회를 개념화하게 해주는 것은 여러 전자기기, 특히 텔레비전, 전화, 전신, 컴퓨터, 인공위성이라는 정보 테크놀로지의 출현과 보급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떤 걸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특기할 만한 정보 테크놀로지의 출현과 보급 자체가 바로 정보와 사회를 개념화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그 세 번째 정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정보와 사회는 곧 전자사회라고도 할 수, 왜? 전자기기가 이제 바로 그 정보와 사회를 그 판단하는 어떤 척도가 되니까. 따라서 이 글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니까 잘 들여다봐야 되겠죠? 텔레비전, 전화, 컴퓨터, 인공위성 등 정보 테크놀로지가 인간 생활에 주는 뜻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정보와 사회를 정의하는 세 가지 어떤 그 개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 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몇 번째예요? 마지막에 그러나 뒤에 나와 있는 세 번째 개념, 그러니까 정보 테크놀로지의 출현과 보급이 바로 정보와 사회를 개념화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아마 4번 문단과 5번 문단의 그 내용들에 대한 어떤 이 글쓴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읽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역사에서 모든 발명의 다음의 경우들이 수반되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오네요. 기계적으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것은 어떤 인간적 필요를 충족하는 이기에 존재하고 발생하고 존재하며, 이기라는 것은 이로운 도구라는 뜻이죠. 그죠?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그러나 거의 언제나 그것이 기존 체제에 도전하는 위협 또는 이해로 의구심을 받게 되고, 옛날에 이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뒤에 이제 얘가 나오지만 뭐 그런 것들 처음에 나왔을 때도 일자리 다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받고 있죠. 지금도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등장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AI 같은 것들 전부 다 이제 인간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의구심을 지금 받고 있는 또 상태이기도 하죠. 어쨌거나 셋째, 그것은 실컷조건 인간 생활, 사회 체제에 크고 작은 변화를 유발하는 영향을 던지게 되며, 넷째, 문화 진화에서 쓸모가 있는 한 사람들은 그것과 같이
같이 사는 지혜를 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오늘날 여러 정보기기, 특히 텔레비전은 바보상자라고도 불리고 섹스와 폭력의 교실이라는 비난도 받는다. 텔레비전에 대한 사례입니다. 컴퓨터는 두 번째 사례가 나오네요. 고상한 인간 사고를 넘는 비인간의 기기 또는 소설 1984 속의 조지 오웰의 소설이죠. 큰 형처럼 빅브라더라는 말로 더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죠. 사생활을 속속들이 엿보는 기기라고 위험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보 테크놀로지의 또 이런 네 가지, 아까 전에 나왔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거겠죠. 그죠? 즉 그것이 갖고 있는 이점, 위협, 영향, 더불어 살아야 할 지혜를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까 사문단에서 얘기했던 거 정리하고 사례로 텔레비전과 컴퓨터가 이제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갖다가 그려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1문단에서 뭐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냐면 다시 쓸게요. 이게 화면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글씨가 좀 이상해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사회란, 정보화라는 말이 없었나요? 정보사회에 대한 어떤 개념이 나오고요. 근데 전반적인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개념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 문단을 또 복제를 해서 알아보기 쉽게 또 이제 그려놔야 되겠죠. 1문단에서 첫 번째 이유 뭐였죠? 3차 산업의 취업 인구가 50%를 넘을 때, 이게 첫 번째 정의였어요. 그죠? 자가 50% 이상일 때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한편이라는 표지 뒤쪽에 나오는 즉 뒤에 있는 말, 요 말을 갖다가 가지고 봅시다. 지식정보의 생산, 처리, 전달이 가장 활발해지고 중요한 사회. 조금 더 요약한 게 이제 앞에 게 더 오히려 요약적이네요. 지식정보가 가장 중시되는 사회. 그리고 세 번째 정의, 이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그 정의는 뭐냐면, 그러나 뒤에 3문단에 이제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정보 테크놀로지의 출현,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정의가 되겠죠. 출현과 보급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중에 나머지 4, 5문단은 어디에 연결이 될까요? 1, 2번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거의 없죠. 그죠? 그냥 1, 2번 같은 경우는 3번을 말하기 위한 밑밥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정보화 사회에 대한 다른 정의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심을 유도하고 독자의 어떤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 2번은 사실상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문단에 요 4번, 5번이 연결이 되는데 4번 문단의 중심 내용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4번 문단에서 얘기하는 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네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요약해서 적어보면 첫 번째 뭐였어요? 약간 5문단을 잠깐 컨닝을 해도 잘 요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점, 그 다음에 위협, 그 다음에 영향, 그 다음에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까지 해가지고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문단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여기서 사례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례였냐면 컴퓨터와 텔레비전, 끝까지 안 쓰겠습니다. 텔레비전 해가지고 이 두 가지의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정보화 기기가 출현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위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쳤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는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화두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바로 4, 5문단에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정의로서의 어떤 3문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개구조 파악하기를 같이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약하기라는 활동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마지막 활동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